노후에 벌어진 작은 비밀 하나가 어떻게 평생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부부의 삶이 조용히 갈라지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숨어 있는 균열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들어주세요. 재산보다 무서운 건 마음속에 쌓인 균열이라는 말을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제 마음은 전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80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름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금도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나눈 신뢰는 이렇게 쉽게 금이 가는 걸까요?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작은 집, 조용한 마당, 그리고 익숙한 냄새가 가득한 부엌. 남편은 아침마다 신문을 넘기며 저를 부르곤 했고,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꺼내고 물을 데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오래된 일상처럼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 놓인 오래된 봉투 하나. 남편이 모르게 만들어둔 비상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사소한 금액일지 몰라도 제게는 삶을 지탱하는 조용한 지지대였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돈 문제만 나오면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를 누구보다 아프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남편에게 또다시 불안함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저는 오랜 시간 조심스럽게 모은 돈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비상금이 언젠가 우리 사이에 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서랍을 정리하던 그날, 저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로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랍이 열리는 순간이 우리 노후의 균열이 시작된 첫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겨온 시간만큼 설명할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떨림이 지금도 제 마음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의 움직임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서랍을 정리하겠다며 방 안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어쩐지 불길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작게 덜컥거리는 서랍 소리에 제 심장은 이유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래 숨겨온 시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봉투가 남편의 손끝에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종이에 스치는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고 저는 부엌에서 묵직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작게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본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남편은 다시 봉투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두 다리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 안에 든 금액은 남편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오래 쌓였고 아마도 그게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떤 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남편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돈 대체 언제부터 모은 거냐고요. 그 질문이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상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유가 한순간에 설명될 만큼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절에는 이 비상금이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끈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침묵을 더 큰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왜 자신을 믿지 않았냐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음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두려움과 기억들이 말 한마디로 풀릴 리 없음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두고 천천히 고개를 돌린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첫 번째 단절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깊게 박혀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에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자 답답한 공기가 목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상금이 결국 이렇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을 버티는 동안 저 나름의 방법으로 쌓아 올린 안전망이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큰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정에는 늘 어떤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제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고 빚 독촉 전화가 오면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언젠가 또 비슷한 일이 닥친다면 제가 아이들 편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몇만 원이었고 그 다음엔 몇십만 원이었지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살아내며 쌓인 금액이 남편이 본 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정을 모른 채 배신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왜 서로를 속여야 하느냐고, 왜 혼자 움켜쥔 시간이 필요했냐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물음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내내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그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가슴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엔 지금의 침묵이 더 많은 오해를 만들 것 같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는 그의 발소리가 그 말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린 서로에게 마음을 닫았을까요? 저도 남편도 누구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지키고 살아내려고 했던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거실은 평소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아침 햇빛이 벽을 타고 흘렀지만 제 마음은 영영 닿지 못할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서랍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이렇게 큰 균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그랬고 그가 남긴 침묵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 부부의 오래된 균열이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 날 거실에 놓인 봉투는 밤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봉투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 떨리던 손,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침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속에 오래전 기억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실패했고, 그 시절 우리가 함께 버텼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창밖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한때 지독한 빚에 눌려 살았습니다. 전화벨은 늘 불안의 신호였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누구보다 자신을 탓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세상의 무게를 조금씩 떠안았습니다. 그 시절부터였습니다. 혹시나에 대비해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하루에 몇천 원이 전부던 때도 있었고, 가끔은 장을 보다 남은 동전까지 꼼꼼히 모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돈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끈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비상금이 결국 회복되지 않을 상처를 만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면서도 어쩐지 참 슬펐습니다. 그저 우리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다니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잠시 혼자 생각해 보고 싶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깊은 어둠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를 처음 안던 날의 사진, 그리고 언젠가 둘이 함께 웃던 사진도 있었지요.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우리와 너무 달라 마음이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손은 따뜻했고 그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눈빛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걸까요? 서랍 속 봉투가 어쩌면 오래된 우리의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을 켜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고 숨을 쉬는 순간마다 허전함이 번졌습니다. 남편의 빈 의자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만 바라보아도 말로 할 수 없는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란 사실을, 그 감정이 이제야 비로소 제 얼굴 앞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집 안 공기가 하루가 지날수록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연락은 되었지만 그저 짧은 안부 정도였고 필요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서랍 위에 올려둔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가 손바닥에 남았고 그 안에 쌓인 세월이 저를 또 한 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왜 이렇게 큰 틈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에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어왔던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그를 더 흔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그동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남편이 또다시 무너질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계속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키려 했던 것이 결국 잃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전처럼 편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저를 살피는 듯한 눈길을 보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씻기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작은 숨을 내쉬며 제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오히려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왜 혼자 두려움을 견뎌야 했냐고요.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상처받은 마음이 깊게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다시 똑바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실패했던 시절,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시간, 아이들 얼굴만 보며 견디던 새벽들, 집을 잃을까봐 잠들지 못하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비상금이라는 선택으로 몰았던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났을 때 남편의 표정은 더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왜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그 생각 때문에 더 무너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설명이 필요한 마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잘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방식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갈라놓는 칼날이 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말입니다. 그 말이 전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리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집 안 공기가 하루가 지날수록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연락은 되었지만 그저 짧은 안부 정도였고 필요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서랍 위에 올려둔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가 손바닥에 남았고 그 안에 쌓인 세월이 저를 또 한 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왜 이렇게 큰 틈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에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어왔던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그를 더 흔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그동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남편이 또다시 무너질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계속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키려 했던 것이 결국 잃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전처럼 편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저를 살피는 듯한 눈길을 보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씻기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작은 숨을 내쉬며 제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오히려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왜 혼자 두려움을 견뎌야 했냐고요.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상처받은 마음이 깊게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다시 똑바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실패했던 시절,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시간, 아이들 얼굴만 보며 견디던 새벽들, 집을 잃을까봐 잠들지 못하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비상금이라는 선택으로 몰았던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났을 때 남편의 표정은 더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왜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그 생각 때문에 더 무너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설명이 필요한 마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잘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방식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갈라놓는 칼날이 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말입니다. 그 말이 전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리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서던 그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까지 서로에게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더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바깥에 찬 공기가 스며들어 내 어깨까지 차갑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끝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잠시 혼자 지내며 우리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 말은 희망도 위로도 아닌 이미 결정된 마음처럼 들렸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긴 시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담담한 포기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끝으로 문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잡아야 할지, 보내야 할지 그 두 갈림길이 한꺼번에 제 마음을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등을 붙잡을 힘이 더는 제 안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멈춰있는 소리들, 불 켜진 채 조용한 부엌, 그 모든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하루가 이렇게 깊게 파고들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필체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 것.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 한 장과 절차를 정리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차분하게 적힌 남편의 단어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이 지점에 온 걸까? 나는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오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빈 공간이 커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고 함께한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키려 했던 것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 불을 켜면서도 누구를 기다리는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에 몇 번이나 고개를 들었지만 그저 조용한 어둠만이 문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남편의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안경, 매일 읽던 신문, 옷장 속 정리된 셔츠들. 이 작은 것들이 그와 함께 보냈던 세월을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손끝으로 셔츠 옷깃을 스치자 낡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기대던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어디에서 처음 갈라졌는지,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버티다 저는 마침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이 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라고. 붙잡지 않는 것이 서로를 덜 다치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이 서늘하게 가슴에 내려앉으며 밤은 천천히 끝나갔습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창문 위로 번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집안의 풍경은 전혀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컵 하나, 접어둔 식탁보 하나까지 모두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을 준비하라고요. 거실 한가운데에 서류 봉투가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이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장에 적힌 글들 때문에 우리의 긴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서, 남편이 정리해둔 메모,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힌 서류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안에 적힌 시간이 너무 두터워 숨을 고르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늘 그렇듯 가지런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고 마치 감정을 감추듯 정리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한 상처를 읽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도 혼자 마음을 견디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고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가슴 안쪽에서만 흔들렸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 참아와서 이제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리된 책상, 창문 앞 의자, 책장에 꽂힌 물건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아낀 순간도, 싸웠던 날들도, 이해받지 못해 울었던 밤들도 모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점심 무렵, 저는 작은 가방을 꺼내 그동안 숨겨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 통장은 너무 오래 숨겨져 있었고, 너무 오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쓸 날이 이런 모습일 줄은 저 역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어 숫자를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게 허무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쓰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지켜도 되지만 마음은 숨겨선 안 되는 거였구나. 그 말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통장을 닫으며 저는 아주 천천히 이제는 놓아줄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문 앞에 다시 불을 켜고 남편이 남긴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자고. 서로를 위해, 더는 상처 내지 않기 위해, 남아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밤이 찾아오자 저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혼자의 시간이 시작되겠지만 그 길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허무한 결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마음에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자. 그 말이 집안의 고요함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며 이 긴 이야기는 마침내 끝을 맞았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멀어지더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구독으로 제 옆자리를 지켜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또 한 번 비춰드릴게요.